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은기님은 AI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나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얼굴 나타내는 라이브 포트레이트 돌릴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코드 짤 때 GPT 이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말한 이런 것들은 다 생성형 AI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이런 것들은 다 생성형 AI죠. 근데 AI 앞에 생성형이 붙었다는 거는 다른 종류의 AI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생성형이 아닌 AI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성형 AI 말고 무엇을 쓰고 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딱히 답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AI 엑스포나 AI 관련 행사를 가면은 LLM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나 라그나 이런 것들이 주류였던 것 같아서 그것도 결국에 생성형 AI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AI가 혁신이다, AI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 내가 생성형 AI 말고 다른 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쵸, 기업들이 더 신경 쓰이겠네요.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어서 오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AI 혁신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AI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떠올리는 거는 오픈 AI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업들도 AI 기술을 도입해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AI를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들고 싶은 예시는 월마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마트죠. 월마트가 생각보다 재고량 분석하고 수요와 공급 예측하는 머신러닝 쪽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재고가 떨어져 있으면은 월마트 입장에선 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예측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또 창고를 자동화하는데도 많이 창고를 자동화한다는 게 어떤 걸 자동화하는 건가요?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존 로보틱스의 전직 임원들이 만든 심보틱과 협력해서 창고 자동화를 개선하고 있대요. 로봇을 사용해서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정육면체로 적재한대요. 오, 다양한 크기를 약간 테트리스 쌓듯이 쌓나 보네요. 정육면체로 만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배송 차량의 경로도 최적화하고 있대요.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경로로 배달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배달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기름값도 덜 들고, 시간도 그렇겠네요. 아마 쿠팡도 비슷하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쿠팡인 것 같아요. 그쵸, 쿠팡이 가장 와닿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자율주행 배송 차량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운송, 물류 이런 쪽에 최적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낡은 기업이 아니더라. 쿠팡이나 네이버를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AI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이 있으면 나한테 맞는 걸 좀 더 잘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살 것 같아요. 필요한 거를 정말 잘 추천을 해준다고 하면. 아주 와닿는 예시였네요. 또 산업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기업 예시부터 드리면은 시게이트 아시나요? 하드 만드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 공장 같은 경우에 센서 데이터가 엄청 많이 축적이 됐대요. 그래서 그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품질과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불량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그런 곳에서도 사용하고. 그러면은 이 하드가 불량품인지 아닌지 이제 외관만으로는 사실 보기가 힘드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가 불량이겠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예시가 있었는데 시게이트가 가장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래요. 진짜 엄청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글이랑 같이 개발한 게 하드디스크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한다고 합니다. 고장이 날지 안 날지를 예측하는 거를 할 수가 있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가능한 건지를 몰랐어요. 가능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뻥 나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백업을 수시로 하라는 게 이제 언제 병 날지를 모르니까 백업을 수시로 하는 건데
저걸 예측할 수 있으면은 나 곧 죽어 하면 그때 이제 백업을 하면 되는 건가? 방금 전에 들었던 예시처럼 공장 같은 데서 고장의 초기 신호나 고장이 날 수 있는 조건을 감지하고 유지 보수를 예측해주는 분야를 예지 정비라고 하는데요. 오,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장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은 제조업체들은 공장 효율화나 정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업체 중에도 아마 그런 스타트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확실한 예시는 아닌데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10년, 20년 된 공장장과 AI 중에 누가 더 문제를 먼저 파악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짬이 엄청날 텐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AI가 이겼나요? 그쵸, AI가 이겼습니다. 그 공장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짬과 감과 엄청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계셨을 텐데 AI가 예측 시스템이 이 장비가 곧 고장이 난다라는 신호를 보냈대요. 근데 AI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럴 일이 없다. 일이 생길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며칠 안 가서 그 기계 고장이 나서 이제 받아들였다는 썰을 들었습니다. AI를 알면 알수록 인간이 알 수 없는 수많은 데이터 파라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기도 하니까 AI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우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판단하기에 정말 좋은 도구죠, AI가.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간 게 있습니다. 뭐죠? 디지털 트윈 팩토리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뭔가요? 저 애매하게만 알고 있어갖고. 말 그대로 우리 현실에 있는 어떤 무언가, 오브젝트 등을 디지털로 똑같이 존재하게 하는 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아까 디지털 트윈 팩토리라고 하셨으면은 공장을 똑같이 복사해서 약간 메타버스에 구성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공장을 디지털로 옮겨놓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대응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가장 유명한 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옴니버스를 그렇게 산업 메타버스 쪽에서 홍보를 했는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장을 관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예시를 보니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시가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금융 서비스나 의료 산업에서도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AI라는 범주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거든요. 책에서는 그 AI 선도 기업으로 가기 위한 5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있는 회사 또는 조직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보시는데도 편할 것 같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도 아시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예시들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이 아닐까요? 그거는 숨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하다 같은 거고 물론 이 책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AI가 성과가 바로 나올 수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 또 리더 입장에서의 투자,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AI가 AI답게 구동되려면 필요한 게 있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 책은 되게 재밌는 게 AI가 중심이 된 전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AI 중심 전략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AI 중심 전략이라고 하면 그냥 AI 서비스 많이 개발해서 매출을 올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의사결정 대부분에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AI적 사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판단을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자. 근데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하죠. 물류에서의 최적화 같은 것도 우리가 감으로 하는 것과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작업들이었죠.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모델이 도출하는 결과가 다를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리더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AI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과 A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다른 경쟁 기업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결론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높은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고 하면 리더가 중요한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AI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고 아무거나 막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없다 보니까.
AI의 원리라든지 그러니까 AI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리더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두 도메인 지식이 겹쳐져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각주도 굉장히 성실하게 달려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리더로서 조직을 운영하시거나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 또 주장하는 거는 리더뿐만 아니라 조직원들도 AI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알고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AI 혁신 기업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쵸. 리더가 이거 하자 이랬는데 사원들이 별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안 따라주면은 AI를 활용하려는 회사로 가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비게이션이 추천해주는 경로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니야 내 감이 더 빨라라고 하고 물류 기사가 틀어버리면은 그거는 뭐 온라인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도 AI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AI가 그렇게 발전하면 인간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은기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샘 알트만의 기본소득 실험도 인간이 직업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가정으로 시작한 실험이었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언젠가는 그게 될 것 같은데 뭐 내일 모레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물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대규모 자동화보다는 업무 보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인식을 했는지 아마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가까이 직원 재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AI를 쓸 줄 아는 직원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A라는 기업이 도입을 했어요. 근데 직원을 다 자르고 AI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규모가 비슷한 회사인 B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I로 곱하기가 된 어떤 효율성이 배가 되는 거고 A 기업은 유지하게 되겠죠. 비슷한 성능의 AI라면 그럼 외주 맡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회사만의 기업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외주 업체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수한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팟캐스트에서 준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에게 대체될 거라 생각하고 더 넓게 보면 AI를 잘 쓰는 직원들을 둔 회사가 AI를 못 쓰는 회사를 대체하겠죠. 그렇죠. 도구로서의 AI를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겠네요. 내가 있는 회사가 AI 혁신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하신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전략 등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경영하시는데 또 리딩하시는데 또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AI 혁신 바이블은 세계 3대 경영 전략가로 손꼽히는 토머스 데븐포트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의 글로벌 AI 리더 니틴 미달의 저서입니다. 진짜 경영 분야에서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서의 책 제목은 똑똑한 회사들이 어떻게 AI와 함께 성공을 거두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서적으로 함께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